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의 급작스런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통신원들로부터 보내온 긴급 속보에 의하면 이틀 전, 즉 지난 4월 2일에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에 위치한 중국의 남평 교도를 통해서 북한 근로자 400명이 중국으로 급파되어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400명이 철도가 아니라 교도를 통해서 트럭을 타고 중국으로 급파되었다는 거죠. 먼저 현지 통신이 보내온 4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으로 급파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엄청난 북한 근로자들이 트럭을 타고 중국의 교도를 통해서 아주 보무당당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은 인력 송출할 때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중국으로 들어간 예는 없습니다. 다 공식적으로 열차를 타고 단동을 거쳐서 거기서부터 이제 연영성과 그리고 길림성, 연변자치주 그리고 지연은 베이징까지 가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교도를 통해서 인력이 들어가 보기엔 처음인 것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국제사회가 유엔결의 2397호를 중국이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교도를 통해서 남몰래 슬쩍 400명이나 되는 인력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북한은 4월 2일에는 1차적으로 400명을 보냈지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인력을 파송하려고 획책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많은 인력을 갑자기 받아들이고 북한은 왜 많은 근로자들을 중국으로 보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 방중 기간에 아마 시진핑에게 돈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 근로자들 좀 받으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것이고 중국은 돈도 들이지 않고 북한을 달래고 끌어당기는데 가장 그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바로 인력 파송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정은 방중 이후에 중국의 대북 제재의 높은 벽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인력 파송을 지켜본 중국의 현지 통신원의 이야기를. 근데 걔들은 네. 언제 넘어왔다고? 어제 그저께지. 금방 넘어왔어요 이제. 네. 네. 그런데 금방 넘어왔어요. 네. 어디로 넘어왔게? 남평을 넘어왔죠. 아, 도문으로 안 오고. 네, 그게 화령입니다. 글쎄요. 그게. 아니 보니까 화령 맞대. 네. 네. 그래서 뭐 어느 애들은 몽땅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몽땅 키 쭉쭉 빠진 애들 왔어요. 자, 걔들은 와서 뭘 하게? 그날에 이야기 들은 건 무슨 전자제품이라리 그런 데 만드는 공사에랍디라. 그 사람들밖에 안 왔어? 또 넘어와? 지금은 첫피래요. 그분들이 이제 또 넘어온다는 소리 들었어요. 혹시 넘어오게 되면 네. 오늘도 넘어와?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 도문으로도 또 온답니다. 도문으로. 예, 도문 공업구에도 또 온다는 소리 들었어요. 도문에 그게 있지. 저 합자. 예, 조선 개발구라고 있어요. 알아. 네. 원래 있던 애들은 다 철수했던 거 아니야? 안 했어요. 그냥 있었나? 예, 다 그냥 있었어요. 우리 연길이라는 거 조선 식당이라도 뭐 옛날 그래 딱 똑같이 했어요. 하나도 뭐 철수 없어요. 네. 연변은 철수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지금 네, 그쪽에 알겠습니다. 밀수 아직도 그냥 하는 거야?
하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면을 많이 들어와요, 물건들이. 물건이 어떤 게 지금 들어오게? 다 생활품이에요. 뭐, 그러니까, 담배 어, 있잖아요. 어, 담배, 그 다음에, 중약, 그 약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해산물, 어. 예, 토산물, 예, 이런 게 다, 이래 개인적인 밀수는 기본상 계속 들어와요, 그래, 소소하게. 그리고 여기서 내가는 것도 뭐 차를 뭐, 그런 저 국수라도 뭐, 한 자동차, 두 자동차씩 지원한다는 명의로 막 많아요. 그것도. 예. 다른 데는 글쎄 뭐, 혼춘이라 좀 막긴 조금씩 막아도, 걔도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아요. 밀수는 그건 못 막잖아요. 그 지금 북한 상황은 어때? 지금은 좀 악화됐답니다. 이 제재들이 가면 좀 많이 못했었대요. 이게 뭐 어떤 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전보다 낫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러니까 이제 가을 거지가 뭐 일이 난다 뭐 먹을 게 없다 뭐 그랬는데 기본 상에는 그래도 좀 바쁜 것 같아요. 탈북자들은 좀 넘어와? 예, 전번에 2월 달에 있잖아요. 3월은 지금 모르겠는데 2월 달에는 훈준짝을 강도강에서 막 건너온 게 많았어요. 1월 달에도 없었는데 2월 달에 있잖아요. 많았어요, 막. 그래 건너와서 건너 빈방에 발에 건너와갖고는 갈 데 없어서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런 집에서 뭐 한두 날씩 걷어주다가 뭐 있게 되니까 대비 막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그래도 건너오는 게 많아요, 아직도. 그냥 그것들은 뭐 몰래 뭐 죽이 살기로 오겠지. 네. 어서는 강도강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을 건너야고 그 지방을 익숙해갖고 그 지방에서 가만히 건너온 애들이 많아요.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 무슨 도강비를 마련해 건너오겠어요. 그 변방 아들 무슨 돈 줘서 건너오겠어요. 그게. 담합으로 온 애들은 버스로 들어왔겠네, 거기에. 버스 입장이 활용 것이 너무 그런 버스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못 보고 우리 입장에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거기 와 하고 걸어 지나가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김일성 배지랑 달았나? 다 달았죠. 그거 아이들 가니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래고 우리가 가는 게가 28일 날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28일 오전에 들어갔는데 갈 때도 변방 보초가 있잖아요. 변방이 검사가 6군데 있었는데 6군데 있었어요. 들어가면서래. 이게 나올 때 있잖아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 29날에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올 때 벌써 변방 그쪽 방송이 느슨해졌네. 네, 이게 많이 느슨해졌어요. 김정은이 돌아간다면은 변방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거 회복한답니다. 우리 중국 쪽에서 해관 해산물 수송 몽땅 차했잖아요. 일률로 못 들어오게. 개미 한 마리도 해산물이랑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이번에 요즘 풀어놓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풀어놓는다는 것 같아요. 앞의 영상과 그리고 우리 현지통신원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북중간에 이렇게 대북 제재의 높은 장벽이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과연 이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일 급작스러운 방중 이후에 단동을 비롯한 그리고 함경북도의 북쪽 지대에서는 북중간에 아주 긴밀한 교역이 지금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엔 대북 결의 제재 2397호 이후에 폐점되었던 북한 식당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를 결고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김정은의 방중이 끝난 날 시간을 맞추어서 북한 식당들은 몇 개가 벌써 이미 문을 열기도 했죠. 중국 단동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견해에 따르면 단동의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동에는 북중 교역의 큰 허브가 있는데요. 중국이 본격적인
북한 제재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활기를 띠고 새로운 입주자들을 맞아들이고 있으며 북한 여기저기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개점하기에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들로부터 여러 가지 일감을 얻고 오다를 넣는 등 상당히 활발한 북중 교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에 체류했던 북한 노동자들은 원래는 기한이 끝나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겠으나 일단 돌아가는 척하면서 다시 이제 도강증이라고 하는 이 체류를 승인하는 그 사증을 바꿔가지고 속속 다시 중국으로 복귀하고 있는 이런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 발빠른 정보를 보내주신 탈북 난민인권연대 김용화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완전 해제된 상태도 아니고, 참 어찌 보면 미스테리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 많은 해외까지도 지금 뭐 좋은 쪽으로 간다는 취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이거 통일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라든가 이쪽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번에도 오늘이 지금 2일날 오늘 4일이죠. 예, 4월 2일날 김정은이 방중 이후에 타 지역도 아니고 열차가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북한에서 중국까지 갈 수 있는 열차는 동문이나 단동, 이 지역이 아닌 삼합이라는 건 중국에서도 함께 그 시의 작은 지역인데, 그렇죠. 삼합세관이라는 거길로 해서 약 400여 명의 그 북한 인력을 중국으로 인력 송출을 한다는 건, 이거 그럼 그 유엔 안보리 결의 2397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글쎄 저는 그 유엔 결의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엔 자체가 예. 무슨 어떤 법적 뭐 그런 게 그렇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작의 단추도 아직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인력이 400여 명이 중국으로 넘어왔다. 이거 완전 빅뉴스네요. 처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좀 400명이 온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 근데 이 중국에서 400명을 4월 2일날 오후에 지금 화령에 도착을 했는데, 참 웃기는 게, 이전에는 이 중국을 넘어온다고 하게 되면 인력은 열차편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세관을 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세관을 통한 게 북한 함경북도 무산 쪽에 뭐 칠성리인가? 칠성리. 그쪽에서 이 트럭을 통해서 중국 세관. 남평 세관을 넘어와 가지고 거기 넘어올 땐 육로로 걸어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걸어와 가지고 다시 거기서 버스를 타고 화령까지 이동을 했다. 그 원래는 지난 시기는 다 어디 기차를 타고. 그렇죠. 그 인력이라는 건 저 북한에서는 이전부터 러시아 그 벌목장 가라든가 모든 게 열차로 이동을 하지, 이렇게 지방 세관을 통해서 지방 세관을 통한다는 거는 그러다 실어서 그런 예는 없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국제사회가 감시망을 피하자는 거네요. 아까 이야기했죠. 글쎄 국제사회 감시망일지 아니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인지, 그렇게 피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 게, 아직까지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오니까. 그런데다 또 이 남평이라는 그 초라한 그 보자 조그만 장소에서 이렇게 냉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쪽에서는 지금 평화 협상을 한다고 이 북미 정상이든 남북 정상이든 이거 만난다고 하는 이때 김정은이가 중국에 한번 딱 갔다 오더니 모든 게 결정되기도 전에 예. 철저한 북한 그 포위망이 물먹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지금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게 김정은이가 어디까지 변할까? 예? 어디까지 변할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단 하나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한국에서 옥류된 북한에 옥류된 목사들 선교사 그렇죠. 예? 5-6명 거기 지금 옥류돼 가지고 15년 형이니 20년 형이니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의 평창올림픽 때 2인자까지 왔다 가면서 그때도 우리 국민 달라는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과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얻어다 쓰는 고용인인지 왜 그것도 달라는 소리를 못하면서 예? 모든 게 다 익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4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북한 정권의 밑거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황당하고 그러고 지금 길림성 도문에도 북중 합자 기업이 있는데 며칠 아니면 거기도 또 대량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저희가 받았어요. 예? 그러면 북한 근로자들이 과연 중국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이 돈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달라질 모습이 안 나올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국만 탓할 게 아니고 과연 그럼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대북 평화 통일이든가 대북 인도 지원이든가 북한 주민들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 정권의 연장 체제를 너무도 악착스럽게 지금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방중도 사실은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국은 아직 북한 김정은 꼬맹이를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이쪽에 북미 남비가 설치되니까 자기들 패싱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려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서둘러 데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자체는 북한이 붕괴되는 걸 결사 반대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다 지금 이 남북 정상이 너무 빠르게 앞서가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또 미국 트럼프를 만난 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건 만날지 안 만날지 그렇죠. 그거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걸 지금 중국에다 어쨌든 북한하고 중국은 70년 우방국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미군이나 한국군이 압록강이나 두만강까지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기회도 좋고 모든 게 좋았던 상황에서 너무 앞질러서 한국에서도 판단하고 가다 보니까 김정은이한테 너무도 어찌 비유하면 지금 여기 범죄자들 시간을 길게 버려주면 재산은 다 빼돌리고 미사일이고 핵이고 지하에다 다 감춰놓고 우리는 그렇죠. 이제 핵을 폐기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인력이 들어온다. 왜 한국 언론은 침묵을 하고 그렇죠. 언론 자체가 이 정치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저도 탈북자지만 북한 주민들 400명이 아니라 40만 명이 중국에 와서 인건비를 벌어서 가족을 살리고 자기
동네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김정은이한테 갖다 다시 이 외화벌이 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북한에서 쌀값이 키로당 7,000원까지 오르는 이 험악한 상황, 예? 이 험악한 상황에서 조금만 조정을 잘 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바라는 이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나오고. 예, 평화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각에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도 머리를 쓰는지 아, 장백에서부터 화령까지 들어오는 데가 6개 초소가 있었는데 그 초소도 이 3분의 2를 해제시키고 그러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도문 쪽에 북중 그런 개발구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요로 되는데 실제로 중국에도 인력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왜 북한 인력을 갖다 쓸까? 인건비가 저렴해서 쓴다고 저는 보질 않고 그 갖다 쓰는 목적은 북한 체제를 유지해 주기 위한 그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냥 끌려만 갈 것이 아니고 뭘 하나 해도 목표가 있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북한 유엔 제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북한에서 이제 대량적으로 제가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요 며칠 전에 벌써 어제 그저께 들어온 사람이 압록강 담배라고 최고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압록강. 예. 그 담배가 지금 중국으로 대량으로 수출되는데 담배가 수출되고 있다. 예. 근데 중국 자체도 지금 담배가 남아서 돌아가지만 그러면서도 그걸 허용한다는 거는 북한 체제 유지에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암만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제적으로 가깝고 뭐 이 여러 가지로 가깝다고 해도 정치에 걸린 문제는 북한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국민들이 좀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강력하게 구축해 놓은 대북 제재의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영할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려나 걱정을 해야 될 일일까요? 물론 북중 교역이 활발해지면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아주 발빠르게 준비되어 가면서 중국이 패싱 논란까지도 났던 적절치 못한 상황에서 탈피해서 여전히 자기들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공인시키는 데 일단이 성공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동안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하나씩 힘을 들어 쳐놓았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기 위한 이 대북 제재의 망은 완전히 구멍이 뚫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 경제가 돌아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과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우리가 그런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여전히 포기해야 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그것을 영원히 포기해야 될 김정은의 마음은 아직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10년사에서 남북의 긴장과 대결을 가지고 화해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메시지를 던진 후 평창 올림픽을 기하로 남북의 예술단과 또 대표단들이 오고 가면서 뭐 약간한 화해 분위기를 가져온 것만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적인 입장도 잘 전달할 줄 아는 김정은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비핵화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국제사회에 자기들이 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며 정상국가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렇다면 남북 정상이 한 번만 만나면 핵이 날아납니까?
북미 정상이 만나면 단거리 미사일이 어디 다 철폐되는가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그 북핵 비핵화를 위한 그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구축해 놓은, 그래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북한이 그 영향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흰기를 들고 회담이라고 하는 흥정의 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제재의 장벽을 허물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처럼 꽉 막혀있던 북중 간의 교육들이 기지개를 켜고 북한의 인력들이 파송되고 또 그들이 교류가 계속 가속화 된다면 미국, 일본, 또 한국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아무리 봉쇄를 한다 해도 이것은 정말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중국의 대북 제재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실성을 부여할 것을 계속 압박해 왔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이 북핵 위기에, 그런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런 갖은 압박에 오금이 저려서 흰기를 두고 나타난 김정은에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원칙과 또 자기의 압박의 강력한 무기를 버리는 것은 이건 매우 온당치 못한 행위고 처사이며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나쁜 김에 이 말은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북한하고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남북 정상이 마주 앉고 또 북미 간의 정상이 회담을 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부터 기나긴 마라톤 협상과 또 끈질긴 밀당을 진행해야 될 것이겠죠. 여기는 북한이 굉장히 고도의 그런 권모술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차치하더라도 이런 회담과 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는 정말 수십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과제로서 시작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걱정해주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응분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북한의 독재체제의 존재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북한 주민들이 비참한 그런 생활 실상,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노예의 삶 이런 것들을 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 위에 핵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면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더욱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같은 결의이고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노예와 같은 참상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께 정말 거듭거듭 간청하고 싶습니다. 사악한 악당과 절대 악수를 하지 마십시오. 김정은 자기 형과 그리고 이모부까지 권력에 위협이 된다 해서 죽여버린 천하의 살인마입니다. 그런 이정인격자와 무슨 평화와 비핵화를 논하겠습니까? 그는 까마귀가 하루 10번으로도 까욱하는 소리라고 그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그런 작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김정은을 징벌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독재체제, 정치범 수용소, 북한 주민들의 노예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고 저 악당들에게 징벌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